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2023년 개면연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대표 산업들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반도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죠. 오늘은 친환경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배터리 편입니다. 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큰 변혁의 시기에 누가 먼저 산업의 주도권을 쥐느냐를 놓고 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이 이 치열한 경쟁 중에 있습니다. 과연 K배터리 업계는 이 피말리는 경쟁을 이겨내고 2023년에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세 분의 배터리 전문 꾼들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네. 네, 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금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 이 많은 분들이 과연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좀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의 선방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기대감이 상당히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2년 4분기 실적 등 K배터리 산업의 상황은 어떨지, 또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가운데서도 이 셀 회사들, 소재 회사들도 있죠. 과연 이들 셀과 소재 회사들은 폭풍 성장 수준으로 평가받을 만한가? 이 세 분 꾼들께서는 작년 4분기 실적을 포함해서 K배터리 업황 향후 기상도라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병화 이사님. 네. 전반적인 실적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실적에 비해서는 다들 좀 부진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작년 4분기가 워낙 많은 원재료 가격 변동이라든지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또 수요도 조금 예상보다는 조금 낮았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다른 산업들과 네. 비교를 했을 때는 네. 뭐 배터리 산업은 사실은 당분간은 뭐 성장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할 만한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눈높이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시장 규모가 작년에 이제 1,000만 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전기차의 판매가 네. 뭐 2025년 정도 되면 네. 한 1,900에서 2,000만 대, 그리고 예. 2030년도에는 뭐 거의 한 연간 4,000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팔릴 예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림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는 성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주요 시장들마다 네. 주요한 마켓들에서 보면 전기차 판매가 뭐 30% 넘어가는 곳도 있고요. 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연간 단위로 투자자들이 점검해야 볼 사항들이 좀 많다. 이제 그 점들만 좀 유의하셔서, 네. 그러니까 햇빛이 길게 보면 계속 쬐이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 점을 좀 유의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연초부터 조금 이 배터리 쪽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말씀 주신 원자재라든지 환율 이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뭐 오르다 보니까 금리는 오르고 조금 실적은 안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정원석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올해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네. 전부 현금으로 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전체 자동차 시장은 조금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기차 침투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올해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1,000만 대에서 네. 최근에 한두 달간 나온 시장 조사기관 자료라든지 네. 아니면 저희 리서치에서도 전망하는 게 올해 1,200만 대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과거 대비 눈높이는 조금 낮아진 건 사실인데요. 이 전기차 침투율이 높아지는 이 구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각도의 차이입니다. 다만 네. 올해 경기도나 이후에 뭐 내년 내후년 가면서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 네. 또 펜트업 디맨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이 눈높이 자체를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차량 성장 이외에도 네. 지금 이제 대당 탑재 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픽업 트럭이나 SUV의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네. 대당 탑재 용량이 늘어나면 배터리의 성장은 그거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적들을 다 이제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올해 실적 다 대부분 기대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향후의 배터리 시장은 결국 전기 자동차 시장의 공급에 따라 상당히 비례적으로 갈 것 같은데 큰 성장세는 어느 정도 되었고 이제 성숙도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질 거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윤혁진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서 뭐 4분기 실적은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이제 2023년도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오늘 또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59% 성장한 670 기가와트 아워 그 수치를 보였고요. 네. 올해는 33% 정도 성장할 거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9%였고 올해는 34%. 당연히 성장성은 조금 둔화가 됩니다. 근데 이 33%라는 숫자 자체도 엄청난 성장성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눈높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저 100% 동의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지역별로도 한번 또 보셔야 되는데 북미 시장은 60% 중반, 67%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40% 중반. 그래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시장, 아시아시피 중국을 제외한 북미와 유럽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주로 이제 팔리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은 어떨까요? 당연히 중국은 성장성이 낮고 나머지 두 대륙이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 성장성보다는 높은 출하 증가가 아마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나오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P와 Q, 가격과 물량인데 물량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가격 측면에서는 약간 두 가지 리스크, 아마 뒤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환율이 작년도보다 평균 환율이 좀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배터리 가격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리스크는 올해 한 해 내내 같이 병존하면서 계속 체크해가면서 저희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혁진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앞으로 성장세의 화살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좀 귀가 좀 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가지고 인이어가 자꾸 빠져가지고 예. 시청자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성장세가 이렇게 좋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낙관적인 견해인데 윤혁진 위원 말씀 중에 사실은 조금 뼈가 있었어요. 네. 그 뼈가 뭐냐면 이 업황이 좋아질 거는 분명하고 북미 대륙 쪽에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따라서 환율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가, 중간에 또 다른 터빌런스는 없을까 이런 고민도 있는데 우리 정원석 위원께서 보고서를 하나 내셨어요. 네.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삼성 SDI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게 아니라 하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이제 연초로 오면서 이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글로벌 이제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고 글로벌 2차 전지 섹터의 이 피어 그룹들도 다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그 목표 주가의 산정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동차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동 공구형 원형 전지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전자재료 사업부가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자재료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쪽의 편광 필름 쪽이나 이런 네. 부분들이 또 올해 연간 좀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이제 추정치도 살짝 하향 조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 사실 그렇다고 중장기적인 업사이드나 이 상승 그 방향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네. 일시적인 그냥 목표 주가의 조정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시적인 목표 주가의 조정이다. 그러면 기간으로 놓고 보면 한 상반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뭐 요즘에 최근에 이제 매크로 변수가 워낙 이제 그렇죠. 많이 바뀌고 있고 네. 또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3월 달이면 또 IRA 법안이 이제 세부적으로 네.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올해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 차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목표 주가는 또 조정할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혁진 의원, 네. 그 사실 테슬라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배터리 가격도 이제 단가 측면에서 많이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난주에 배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는 네. 오히려 역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가 더 많이 늘 맞습니다.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4에서 15% 정도 지난주만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이 부분? 시장에서 일단은 작년 말에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네.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데 누가 차 사냐, 뭐 누가 소비하냐 이런 막연한 공포가 완전히 이제 수요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도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데 전기차 안 산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보다는 공포가 지배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제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하면서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1월 달에 주문이 생산량의 2배를 넘는 양의 주문이 들어온다. 네. 역대 최대로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게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끌어들여서 네.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줬고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전기차가 잘 팔릴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수요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기차가 팔리는구나라는 이제 인식의 전환. 그래서 작년 말부터 빠졌었던 주가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요즘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EV 시장이 그럼 과연 올해 어떻게 성장을 할 건가? 저는 2020년도에 유럽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올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20년도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때 당연히 기억해 보시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소비가 다 침체를 했었죠, 유럽에서. 근데 전기차 시장은 이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때 내연기관차 판매량이 유럽에서 모든 완성차 판매량이 20% 역성장을 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수요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때 전기차 판매량은 여기 보시다시피 137%나 성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점에 2021년도에 유럽에서 이제 CO2 규제가 강화가 되기로 미리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완성차들이 이전에 미리 신차들을 되게 많이 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살만한 차들이 새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그러한 와중에 유럽에서 보조금도 강화가 됐고요. 이게 이제 올해와 내년도에 미국에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신차 판매가 전기차 신차가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2020년도에는 미국에 신규로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 테슬라 말고 탈 차가 없었어요. 예. 근데 21년도에는 13개의 신규 모델이 출시가 됐고 13개나요? 네, 작년엔 14개, 올해는 23개가 출시될 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10년, 15년 차를 타고 이제 차를 바꾸는데 새로 나온 신모델을 많이들 사고 있죠. 저는 이게 분명하게 소비자들의 수요 욕구를 자극을 해서 전기차 올해 미국에서 많이 팔릴 거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네. 이제 제가 이제 올해 2차 전지 시장에서 보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원석 위원하고 윤혜진 위원 말씀을 듣고 보면 상당히 좀 구름이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햇살이 좀 이렇게 더 오래 머물 시간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한병아 이사께서 네.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K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 지금 1조 원이 넘는다. 1조 원 가량 천조죠. 천조. 예, 네. 천조를 돌파를 했다. 죄송합니다. 천조를 제가 1조라고 했네요. 근데 앞으로 IRA 법안이 나올 것이고 3월 달에 지금 유럽이 CBAM이라고 해서 국경 조정 관세를 또 부과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결국 우리 배터리 시장에도 어떤 작용과 반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햇빛이 오래 머물 시간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 아닌 우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 산업이나 전기차 산업은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다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에 뭐 해가 없어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 없는데 이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관점에서 네. 봤을 때는 항상 신산업은 기존의 산업을 대체해서 한 초기에 네. 고성장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이클 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중장기 성장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초기에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사버리고 나면 성장세가 이제 꺾이게 되죠. 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낮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이제 트렌드가 이제 테슬라에서 우리가 한번 크게 봤던 거예요. 네, 과거에는 뭐 테슬라 밸류에이션 신경도 안 썼죠. PER이 몇 배든지 신경 안 네. 썼고 뭐 100배, 200배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도 이제 거의 뭐 30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은 현명하게 그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투자하실 분들은 예전에는 뭐 제가 아마 여기도 여러 번 나왔지만 배터리 관련주들 뭐 조금 뭐 둔덕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배터리 관련주들은 투자하실 때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 어느 정도로 내가 투자할지 네. 그런 기간도 이제 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올해 내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네. 아까 말씀하신 뭐 IRA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그리고 유럽도 지금 미국식 IRA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리스크 포인트도 있고 또 아까 윤용건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언제부터 얼마의 속도로 진행이 될지 네. 테슬라의 지금 가격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뭐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밴드웨건 효과가 초기에는 상당히 뭐 나름대로 설명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밴드웨건보다는 자기가 들어가야 될 시점과 가치의 상승에 대한 속도를 계산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럼 세 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LG 에너지 솔루션 보호의 수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사주조합 주식 매도가 가능한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가요? 30일부터죠. 네. 예, 가능해지는데 그 덕분에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어떨 때는 전기차 전체의 어떤 수요와 공급 또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시장이 좋아지고 이러다가 갑자기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툭 발생하면 전체 업황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밸런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급 이슈는 예. 뭐 사실은 그렇게 오래 효과를 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주 물량이 뭐 작지는 않은 물량인데요. 네. 뭐 그게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단기적인 이슈죠. 그거보다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전망, 그리고 지금 전기차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탄 그 얼티엄 셀이라고 그러죠. 쉽게 예. 얘기하면 그 GM하고의 이제 물량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네. 과연 그 차들이 얼마나 팔리느냐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수급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다면 그거는 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좋은 엔트리 포인트가 될 것이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두 분도 한번 말씀 주시죠. 우리 정인 위원님부터. 네, 저도 수급적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뭐 한 달 이상 뭐 한두 달 계속 이어질 문제도 아니고요. 단기에 잠깐 혹은 아주 짧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다음 주 월요일 당일만 이슈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런 영향이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올해 연간으로 가면서 혹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에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삼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에 구체화될 IRA 법안 내용이 네. 상당히 에너지 솔루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IRA 내용이 지금 시장에서 포커싱 맞추는 건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7,500불의 이 세액공제 보조금이 네.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이 프로덕션 크레딧이라는 네. 세액공제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러프하게 나와 있는 기준으로는 생산량 1kWh당 35불씩 예. 크레딧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사실 이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네. 또 세부 조항에 따라서 약간 거기에 못 미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이 IRA 법안 내용에 따라서 이제 3월 달 기점으로 23년, 4년, 5년 당장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실적이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테슬라 벤더인 이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에 이 원형 배터리의 수요가 또 늘어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수급적인 부분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오히려 조정을 받는다면 네. 기회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윤 의원님? 네, 저도 수급은 수급일 뿐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고요. 조금 더 수치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유통 가능 물량이 LG화학이 대주주잖아요. 예, 거의 82%를 갖고 있고 유통 가능 물량이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네. 30일에 월요일에 그 해제가 되는 우리사주 조합 물량이 3.4%예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18%의 유통 가능 물량인데 3.4%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당일날 수급에 부담이 되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저희들 보호에서 풀렸을 때 1개월 보호에서 풀렸을 때 그리고 3개월 보호에서 풀렸을 때 뭐 6개월 보호에서 풀렸을 때 이럴 때 한번 지금 이제 HTS나 MTS를 보시고 이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요날 다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에서 시작해서 올라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기다리고 살려고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 18%에서 21%로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 200에서 편입비가 상향이 됩니다. 네. 코스피 200은 유동 시가총액 기준으로 편입비를 정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편입비가 상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벤치마크 펀드들이 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을 다 높여야겠죠. 그렇죠. 또 이제 MSCI나 FTSE나 이런 데들도 다 유동 시가총액, 유동 비율을 고려를 해서 이제 편입비를 설정을 하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당일에 월요일에는 수급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때를 또 기다리고 투자 이때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하려는 자금들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중기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코스피 200이나 각종 지수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편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매수되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 다 고려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중에 우리 정원석 위원께서 IRA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내용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말씀 주신 게 소비자 혜택 부분에 어떻게 보면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배터리 셀 업체에게는 이 프로덕션 크레딧이라고 해서 어떤 또 뭐 세금 면제 혜택을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 혜택을 생각한다면 IRA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도 상당히 그 흐름을 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 이사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IRA가 없었으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답보 상태였을 겁니다. 물론 뭐 연비 규제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성장은 계속 했었겠지만 네. 그동안 이제 테슬라와 GM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이제 대부분 업체들이 20만 대라는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네. 보조금을 거의 이제 못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열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사실은 IRA가 없었으면 네.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IRA가 미국 내의 생산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업체들이 이제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고통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가 네.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이 가장 큰 성장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미국에서 많은 공장들을 짓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IRA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네. 또 유럽도 지금 IRA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만약에 IRA가 확정이 되면서 유럽도 미국식의 어떤 보호무역주의를 걸게 된다면 네. 그거는 우리 업체들한테 더 좋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호세 페르나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금 우리 한 이사님이 말씀 주신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미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75%의 배터리는 전부 한국에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에게 너무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결국은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의 고용 창출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은 좀 허술한 측면을 또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 이사님, 정 의원님부터. 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IRA의 핵심은 이미 시장에서도 많이 알려졌을 텐데요. 네. 만약에 IRA 법안이 아니었으면 미국 시장을 중국 업체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IRA 법안은 물론 이제 이 제목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감소, 법안이지만 예. 여기에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게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시장에 중국 업체들이 들어가질 못하게 된 거고요. 네. 그 빈자리를 국내 업체들이 다 채우게 된 겁니다. 사실 글로벌 수십 개의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보자면 네. 사실 이 배터리를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후보는 국내 3사 말고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유일하게 대안이 국내 3사밖에 없기 때문에 음.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싶어하는 완성차 모든 업체들은 네. 국내 3사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을 국내 업체들이 다 먹게 됐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바게닝 파워가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때 저희가 이 중대형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네. 사실 수익성이 높지 않을 거다. 예.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보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완전히 지금 분위기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IRA 법안으로 인해서 두 자릿수의 마진까지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바게닝 파워가 높아졌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최근에 언론에도 그런 표현이 좀 나오는데 오히려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를 골라서 손을 잡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IRA 법안은 그만큼 국내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임팩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스크린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셨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점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한 25% 안팎으로 되고 있고 중국 BYD나 CATL이 한 합쳐서 구오시안까지 합치면 한 40% 정도 넘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재밌는 게 이 중국 CATL이 미국 포드사와 함께 버지니아 쪽에 진출하려고 그러다가 버지니아 주 쪽에서 조금 브레이크를 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국 업체죠, 배터리 업체죠. 이 브리티시 볼트 법정 관리 또 신청을 했고요. 이게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또 우리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혁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와 100% 동의를 하고요. 이 IRA가 뒷표면은 그렇지만 저는 그냥 탈중국 법안이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치포 동맹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효과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배터리 쪽, 전기차 쪽에서는 IRA가 핵심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이 배터리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미국과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업체가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 이건 정말 큰 일이다. 근데 뭐 저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위기나 이런 갈등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계속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CATL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CATL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포드가 공장과 부지, 뭐 이러고 그다음에 이 JV의 그 지분도 100% 포드가 다 가져가고 CATL은 와서 라인 세팅하고 네. 운영만 해라.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약간 법안을 회피하는 식으로 미국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저 버지니아 주정부가 네.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 양쪽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탈중국 법안이 성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칙의 시도는 다 막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중국 업체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자동차라고 하는 인프라의 심장인 배터리를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간다. 이런 자체적인 그러한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브리티시 볼트나 뭐 노스볼트 여러 가지 신규 업체들이 이렇게 이제 시장이 성장하는데 너도 나도 뛰어들고 싶지 않을 뛰어들고 싶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러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성공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뭐가 많이 바뀌었죠? 금리가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 지으려고 그러면은 토지, 그다음에 시멘트, 철강이 딱 세 개 제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미국의 토지 가격, 뭐 저희가 이제 애리조나 주에 이제 실제적으로 거래가 된 토지 가격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 2년 전 대비해서 50%가 넘게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건축용 철강 가격도 2년 전 대비해서 거의 막 80~90%가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시멘트 가격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그럼 이러한 것들은 한국 업체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한국 업체들 미국에다 공장 지으려면 당연히 투자 수익률 ROIC가 떨어지게 만들게 되겠죠. 네. 하지만은 이런 신규 업체들은 이게 들어가느냐 마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의 변화가 이런 신규 업체들의 진입을 막아주면서 말씀드렸듯이 K-배터리밖에 대안이 없는 네. 지금 미국의 기가 팩토리를 미국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파나소닉과 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K온 세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신규 업체가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신규로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더욱더 K-배터리가 이런 이제 시장,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나 이런 위치를 공고히 하는 해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샤오펑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지금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테슬라마저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어서 시장의 수급 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IRA 법안이 우리에게 어떤 악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탈중국화의 모토에 뒤에 서서 충분히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법안, 탈중국화 법안의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는 어떤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집중을 했지만 우리 한의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보통 그 BMW나 벤츠 같이 이렇게 유럽계 자동차 회사들은 자사 내에 배터리 업체를 두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브리티시 볼트가 이렇게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전반적인 언젠가는 치킨 게임 반도체처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배터리 회사들도. 그렇게 되면 유럽계 배터리 회사들과 우리의 경쟁력, 이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됩니까? 유럽계 배터리 회사들 중에서 우리하고 견줄 만한 회사는 현재는 없습니다. 예. 없고요. 뭐 노스볼트 정도가 지금 그냥 웬만큼 하는 정도입니다. 네. 이거 나머지 그 최근에 생기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의미 있게 성장하는 업체가 이제 뭐 ACC 정도 하나 있는 상태라서 네. 결국은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싸움이고요. 네. 중국의 이제 BYD, CATL 네. 그리고 뭐 조금 더 늦자면 뭐 이브라든지 몇 예.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3사들과의 싸움이 될 네. 것이고요. 나머지 중소회사들은 아마 굉장히 니치 마켓에서 네.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런 생활 그 어떤 수요만을 기반으로 한 업체들로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미 결정이 났다. 다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나올 새로운 기술들 네.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이제 누가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 정도 이제 뭐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기술 그러시니까 어제 뉴스에 나왔나요? 망간 재료를 쓴 배터리 제조 쪽에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쭉 나누는 게 우리 배터리 시장이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에 미래적으로는 상당히 밝은 측면만을 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우리 두 분께 한번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리스크 요인은 있으니까 한번 요거는 체크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있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올해 아무래도 가장 큰 불확실성은 경기이고요. 네. 매크로 불확실성을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경기를 떠나서 이제 네. 산업에서 좀 이제 살펴봐야 된다면 저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이제 낮춰서 물량 수요를 더 이끌려고 하는 네. 이 움직임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네. 물론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가격을 낮추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려는 부분은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서 돈을 버는 업체가 테슬라 아니면 BYD 정도 그 정도밖에 없고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들을 주로 해오던 레거시 업체들은 사실상 전기차에서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룸은 있는 반면에 과연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 가격을 낮춰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여력이 안 된다면 네. 테슬라가 점유율을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네. 오히려 국내 업체들의 중대형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이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들의 그 판매량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업체별 경쟁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아무래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일시적으로 중간중간 이제 각 업체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차입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가면서 봐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올해 결과적으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 결국 뭐 작년부터 올라간 금리 네. 이게 과연 수요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고요. 미국도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동차 할부 금리를 쓰면서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60개월의 오토론 금리와 미국의 이제 자동차 판매량을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하게 역의 상관관계가 보이죠. 그리고 과거 이제 2010년도에 오토론 금리가 이제 6%를 상회했었을 때 자동차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그러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 올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거꾸로 2년,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자동차 구매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펜트업 디맨드도 있어서 네. 좀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체 자동차 시장 얘기고요. 전기차 시장은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이런 신차들이 많이 나오면서 소비자 욕구를 갖다가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제 자동차 할부 금리나 그리고 뭐 한국도 최근에 되게 이슈가 많이 되죠. 자동차의 카드 할부 금리가 6, 7월 달에 작년 6, 7월 달에 2%대였는데 최근에 이제 막 8%, 11% 오, 그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한국은 조금 약간 캐피탈사들의 이런 자금 사정 이러한 영향까지 겹쳐가지고 조금 더 너무 높은 수준이긴 한데 네. 어쨌건 간에 이제 6, 7%의 할부 금리 뭐 적진 않죠. 근데 또 거꾸로 또 차를 살 때 보시면은 선급금으로 10에서 20%만 내고 차를 사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 또 50%, 60% 내고 사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저는 뭐 긍정적으로 계속 의견을 피력을 하고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1월 달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은 네. 저희들이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약간 의심을 이제 앨런 머스크가 1월 달 주문량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 깨준 게 최근에 이런 반등의 포인트였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방송을 보다 보니까 광고에 우리나라 현대 기아 자동차의 5년 할부 금리가 네. 2%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비하면 지금 4배가량 가니까 제가 입을 쩍 벌어졌는데, 우리 한 이사님, 지금 저희들이 이제 브리티시 볼트 이야기도 하고 쭉 했는데, 제가 방송 전에 잠깐 저희들 그 대기실에서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가 기술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좀 있다. 과연 중국과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2년 정도 납니까 했더니 우리 한 이사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 기술 격차를,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주시죠. 기술 격차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고요. 원가는 확실하게 앞서 있고. 원가 부분. 예.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여의도의 모든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배터리나 전기차를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전기차의 해외 수출입니다. 네. 그 점은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매달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전기차 그 수출 데이터들이 네. 영문으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2021년도에 55만 대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네. 순수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쳐서. 작년도는 아직 12월 데이터는 안 올라왔는데 아마도 네. 한 100만 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아마도 한 150만 대 이상 되지 않겠나 네. 싶어요. 그래서 주요 수출 지역은 어디입니까? 유럽하고 이머징 국가들입니다. 아, 중남미, 동남아시아 할 것 없이 우리 업체들과 많이 경쟁이 겹치죠. 그렇겠네요. 겹치는데 사실은 작년 처음에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중국 내에 있는 테슬라 공장 스토리다. 네. 그 정도 돼서 저희가 이제 그냥 이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네. 이제 무시하면서 지나갔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볼보를 인수한 길리차의 차들이 또 나가고 네. 그다음에 상하이 기차의 MG라는 또 유럽 공장을 또 인수를 했거든요. 거기서 또 나가게 되고 네. 계속 추가가 되는데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아직 안 됐어요. 왜냐하면 BYD가 공략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네. 하는데 이 공습은 아직 제대로 시작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BYD가 해외 진출을 위해서 두 가지 모델을 가져나옵니다. 네. 하나는 10,000불짜리 저가차, 또 하나는 10만 불짜리 고가차. 예. 이 두 가지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동시에 아마 또 폭격을 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중국의 그 업계가 원하는 대로 2030년까지 뭐 한 500만 대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네. 우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굉장히 큰 리스크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유럽이 이 미국식 IRA를 도입을 해서 직접 오는 거를 막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시나리오들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네. 중국 전기차의 해외로의 진출은 꼭 전기차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좀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질문처럼 기술적인 격차는 아예 없기 때문에 없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차트도 보여드리고 한 것 중에서 대부분이 미국 시장의 진출, 또 미국 시장의 수요의 증가, 유럽 시장의 내용만 보여드리고 우리 전기차 시장의 미국 수요는 이럴 것이니까 상당히 낙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의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자칫하면 개도국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가격 경쟁을 놓고 치킨 게임을 벌일 수 있는 국면이 온다. 그러면 결국 기술력 격차가 없는 중국의 배터리 시장 기업들이 우리를 치고 나갈 수가 있다. 이런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난제를 만약에 극복을 해야 된다면. 결국은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네. 중국 업체들이 주로 하는 이 LFP 배터리와 국내 업체들이 하는 삼원계 배터리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네. 물론 이제 LFP 배터리도 지금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높고 네. 중저가 차량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배터리인 거는 맞습니다. 네. 또 CATL은 거기에다가 삼원계 배터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충분히 기술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 배터리가 예. 채택된 차량이라든지 배터리 네. 셀이 유럽이나 이머징 국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침투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충분히 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업체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방향인 삼원계 배터리에 뭐 음극재는 기존의 흑연의 실리콘 음극재를 쓰는 네. 초고속 충전 방식 네. 이런 방향이 저는 올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자동차들이 뭐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사람들이 운전을 직접 하지만 네. 언제가 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아도 무인 자동차로. 결국은 이제 레벨 4, 5의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컴퓨팅 파워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 하루도 못 가는 배터리인 것처럼 결국은 이런 아주 고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처리를 해내려면 이 높은 컴퓨팅 파워를 가진 SoC 칩을 채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주행거리가 지금보다 대략 20-30%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중저가의 저에너지 밀도 LFP 배터리가 아니라 네. 결국은 국내 업체들이 하고 있는 고에너지 밀도의 배터리가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술 경쟁력으로 그 시장만 제대로 잡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의원님. 네. 기술 격차는 뭐 당연히 크게 차이가 없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컨퍼런스 어디 가서 현대자동차의 배터리 연구소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중국 업체들 기술 경쟁력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이 2, 3년 전에는 한 2년 정도 차이 난 것 같은데 최근에는 격차가 없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하고 또 수요자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 업체의 기술적인 격차는 오히려 그들이 앞서는 거는 있을 수는 있어도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자동차 모델을 하나 개발을 하면은 뭐 3, 4년 팔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네. 8에서 10년, 15년 동안 이렇게 계속 생산해서 계속 가죠.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냥 그 OTA로 업그레이드해서 이 자율주행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정 의원님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완전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이 30%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LFP 배터리, 중국의 저가 배터리를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도 자율주행으로 변경을 할 수 있을 만한 차를 갖다 내가 개발을 했다. 지금은 자율주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NCM 배터리를 써야 되겠죠. 3원기 배터리를. 3원기 배터리.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두 개가 LFP 배터리나 그다음에 NCM 배터리 공존에 가서 성장을 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가 공급망의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제조업체들 저희가 미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품의 소싱 이거의 안정성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이 되면서 생산이 안 되고 이런 것을 겪었으면은 조금 더 이런 이제 공급망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물론 중국이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네. 네. 하지만은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업체들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말씀을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수급 차원에서는 상당히 낙관적이다. 금리와 환율 같은 경제 외적인 변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변수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 그렇지만 성장세라든지 IRA 법안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떻게 역발상을 하면 우리 배터리 업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문제가 우리 배터리 패권, 기술 문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조금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세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까지 우리 산업계나 또 업황을 여쭤본 이유가 투자자분들에 대한 투자 계획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 뭐 한번 우리 한 이사님부터 생각하시는 평소 투자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종목을 피킹을 하실 때 이제는 그 군 안에서도 성장성이 월등히 높거나 네. 또는 밸류에이션이 성장은 비슷한데 밸류에이션이 월등히 낮거나 네. 또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배터리 사업을 안 하다가 진출하는 업체들이죠. 네. 예, 그런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뽑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배터리 산업을 안 하다가 하는 업체들은 조금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뒤처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존에 하던 기술이 배터리 쪽으로 스위칭하기 좋아서 하는 업체들이 보통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아마 배터리 관련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원통형 배터리일 것입니다. 예, 뭐 테슬라가 그 네바다에 기가팩토리를 4680을 이제 투자하기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네. 크게 어나운스를 했고요. BMW도 일단 그 차세대 배터리에서는 원통형을 또 채택하기로 하는 등 뭐 GM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사업에 좀 특화된 업체들 중에서 네. 신규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 같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배터리 소재주 안에서는 생산 캐파를 갖다 이렇게 다들 이제 연간 증설을 하는데 네. 특히 올해나 내년에 또 많이 증설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업체들 찾아서 투자하시면 알파를 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업체들 중에 몇 개를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재 회사는 첨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첨보가 올 하반기부터 이제 기존에 했던 전해질 중에서 F 전해질 부분이 워낙 큰 폭으로 생산 캐파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주 중에서는 저는 올해는 첨보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원통형을 새로 하는 업체 중에서는 이제 동원 시스템스 원통형 캔 네. 배터리 원통형이 다른 게 이제 모양이 일단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캔을 새로 사업을 하고요. 네. 또는 이 원통형 그 캔의 소재인 니켈 도금 강판을 하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아, 예. 하나는 이제 TCC 스틸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TCC 스틸에 이어서 신규로 진입을 하는 네. 동국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병화 이사님께서 신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지금 원통형이 상당히 대세로 가는 것 같다. 배터리는 각형하고 원통형 크게 나누면 있는데 원통형 쪽으로 지금 가면 어떻겠는가. 그다음에 새롭게 진출하는 회사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다음에 셀 쪽, 소재 쪽으로도 지금 니켈 쪽에 도금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조를 하는 각형을 만드는 업체를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원석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주시죠. 저는 투자하는 큰 방향성은 네. 결국은 이제 너무 잔파동 이런 작은 이슈들보다는 그냥 큰 방향성과 네. 결국 전기차가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확신이 있다면 네. 충분히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전기차는 단순히 이 친환경을 떠나서 저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결국은 지금의 전기차는
사실 전화기의 역사로 비교를 했을 때 저희는 피처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나 이제 아무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업체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지금 그렇죠. 그런 환경인데요. 네.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마음 아프지만 LG전자, MC사업부나 모토로라, 노키아 같은 업체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스마트카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의 핵심은 자율주행과 SDV의 구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이 두 가지를 구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카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동화가 뒷받침이 돼야 네. 되기 때문에 시작은 이제 각 유럽이나 선진 국가들의 친환경 정책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전기차는 더 이상 안 갈 수 없는 방향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이라든지 환율 영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3년 동안 사실 2차 전지주 관련된 것만 사면 무작정 올랐던 네. 이런 분위기랑 좀 다를 거라고 보고요. 네. 좀 면밀하게 실적도 체크를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한 이제 지금까지는 좀 안 쓰였던 새로운 소재가 쓰이는 이런 쪽으로 실리콘 응급제 같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도 한번 우리 한의사님처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실리콘 응급제 서플라이 체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딱 명확하게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나 아니면 나노신 대주전자재료. 소재 같은 네. 업체들이 대표적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유 의원님. 네, 저도 가장 큰 흐름은 역시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 근데 이제 작년도에 유럽에서 전기료가 급등을 하면서 야 이렇게 전기료가 오르면은 이거 내연기관차보다 운행하는 비용이 더 높은데 누가 전기차 사냐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네. 이러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제 정부의 의지입니다. 각국 정부의.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최근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가 막 세팅이 되면서 아니 기존의 차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전기차들은 못 세우게 하니까 여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의 변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지인이 얘기해 주는데 형님 뭐 마트 앞에 제일 좋은 자리는 다 전기차만 예. 세울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결국 정부의 이러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성장 산업이 전기차 시장을 이끌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 큰 그림이 변하지 않느냐. 이게 이런 걸 보시는 게 전기차 투자할 때 가장 근간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안에서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리튬 가격이 작년도 11월 중순에 이제 59만 5천 위안 네. 톤당 요 정도 거의 15배가 올랐어요. 2년 전에 비해서. 그랬다가 지금은 한 47만 위안대로 좀 2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 내내 리튬 가격이 좀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양극재 업체들은 생각보다는 매출 그로스가 조금 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이만큼 성장했도록 봤는데 이 정도로 좀 줄어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셀 업체들은 양극재를 가져다가 쓰는데 양극재의 원가 비중이 양극재들이 워낙 올랐으니까 원가 비중이 되게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극재 가격이 빠지면은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양극재 가격이 빠지면은 셀업체들은 수익성이 좋아지는 측면.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셀업체들이 조금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실적 발표에서 또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펙스가 6.3조나 됐습니다. 근데 네. 올해는 50%더 늘린다 그래서 네. 10조 이상을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캐펙스 부담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삼성 SDI는 재무구조적으로 네. 탄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러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 경제전쟁꾼 생방송에 함께해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경제전쟁꾼 생방송하면서 이 주식 투자가 마치 이 생방송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매일매일 또 매초 모든 것들이 변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씩 넘어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투자와도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